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죠. 그래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두통의 강도가 심하고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두통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조현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면서 머리가 아픈 일은 정말 많죠. 네, 그래서 두통도 정말 흔한 일인데요. 이렇게 흔하지만 그래도 머리가 아플 때마다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두통과 뇌질환이 관련이 있나요? 네, 두통이 생기면 이제 환자분, 보호자분들 오셔서 내 머리에 뭐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니야 하면서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종양 같은 그런 기질적 원인을 많이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두통보다는 스트레스, 과로, 그리고 실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두통이 더 흔합니다. 예. 두통은 크게 2차성 두통하고 1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즉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2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머리와 목의 질병, 그리고 외상에 기인한 두통, 또 두개 및 경부의 혈관에 의한 두통이나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물질 혹은 그 물질의 금단에 기인한 두통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두통 환자 대부분은 이런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제 1차성 혹은 이제 원발성 두통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기질적인 뇌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약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을 2차성 두통, 그리고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생기는 원인 모를 두통은 1차성 두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차성 두통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즉 단순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즉 네. 열이 있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경부 강직이 동반되는 경우, 또 기저질환으로 암 환자라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걱정을 해봐야 되고, 예. 또 국소신경학적 장애 증상으로 인지기능 장애나 성격 변화, 의식 수준의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에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이제 갑자기 순간적으로 심해지는 흔히 벼락두통이라고 얘기하는 두통의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예. 이전에 두통이 있었지만 이게 50세 이후에 갑자기 새로 다른 두통이 생겼다 하면 또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 이제 두통이나 성행위 등등 어떤 특정 행위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두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온몸이 아프고 뭐 의식까지 흐려질 정도라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두통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뇌가 정상이라면 그렇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2차성 두통 중에서도 뇌수막염이나 두개강내 저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CT나 MRI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임상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뇌하수체 병변이나 정맥동 혈전증 등은 CT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MRI에서 관찰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미 CT가 괜찮다고 진단을 받았어도 두통 자체가 점점 심해질 경우에는 병원에 재방문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성 두통은 특이한 원인이 없는 영상검사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지만 통증으로 환자에게 고통이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예. 임상 양상을 근거로 진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1차성 두통으로는 긴장성 두통, 그리고 편두통과 군발성 두통 등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주변에서 들은 말 중에 나는 두통이 너무 심한데 병원에 가서 찍은 MRI나 CT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대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그렇죠. 나오는 거군요. 네. 영상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머리 한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면 편두통이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편두통은 위치와는 상관이 좀 적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증상을 편두통이라고 하나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편두통의 편자가 한쪽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쪽 머리가 아프면 무조건 편두통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가장 흔한 두통인 긴장성 두통과 비교해 보면 편두통은 이제 통증이 한쪽에 있다거나 통증 정도가 심하다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 양상이 특징적입니다. 예.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띵하다, 멍하다, 무겁다, 조인다, 당긴다 이런 양상과는 달리 혈관이 뛰는 듯한 느낌의 박동성 두통이 특징입니다. 네. 환자분들은 쿵쾅쿵쾅 울린다, 깨질 것 같다 이러한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두통 전에 전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 시각 전조 증상입니다. 예. 밝은 빛이 보이거나 흑암점이 있어서 시야를 가리게 된다거나 혹은 반짝거리는 점이라든지 지그재그한 라인, 섬광 등이 눈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이 20에서 40분 정도 먼저 나타나고 뒤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박동성 두통이 이제 4에서 72시간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됩니다. 예. 이때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심, 구토, 혹은 또 빛 공포증이나 소리 공포증, 냄새 공포증, 어지럼증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회복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탈진이 되어서 잠을 자야지만 호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조 및 박동성 두통 등의 양상을 동반하는 이런 특징적인 두통이 최소 5회 이상 반복될 때 편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일반 두통과 비슷한데 한쪽만 아픈 경우를 그냥 편두통이다 이렇게 불러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각적인 전조 증상까지 있는 다른 종류의 두통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군발 두통은 어떤 건가요? 네, 군발 두통은 조금 재밌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정 계절, 특정 달에 두통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군발성 두통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는 3차 자율신경 두통이 하나로 편측 두통과 함께 그 편측 얼굴 부위에 눈물, 코막힘, 눈충혈 등의 자율신경 자극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예. 또 특징이 하루 중에 비슷한 증상 때 발생하는 경향인데 특히 새벽 한두 시쯤에 잘 발생을 해서 그때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두통의 지속 시간은 15분에서 3시간 정도 지속이 되게 되고 보통 매일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많게는 하루 8번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통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를 군발기라고 하게 되는데 이 군발기 자체가 4에서 12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편두통과 군발두통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각각 이 두통들이 왜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통증을 악화하는 유발인자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편두통은 민감한 혈관 반응성, 그리고 뇌의 통증 역체 감소, 예. 머리의 통증을 담당하는 3차 신경의 자극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 여성 호르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 여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시기인 1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가 발병률이 높습니다. 예. 또한 월경 기간 동안에 두통이 시작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진 편두통의 경우에 70에서 80% 정도는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이제 유발인자로서는 술이 있는데 특히 포도주를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적포도주나 치즈, 초콜릿, 튀긴 음식 이런 특정 음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결식, 수면 부족, 격렬한 운동, 과로 등도 흔한 원인입니다. 또 군발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일주기 리듬을 관장하는 시상 하부의 기능 이상이나 시상 하부의 3차 신경의 연결을 매개하는 자율통증 신경계 이상 반응이 관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군발 두통은 이제 조금 편두통과는 달리 20에서 40대 남성분들한테 호발을 하게 되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알코올이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두통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치료법이 궁금하거든요. 네. 편두통과 군발두통은 어떻게 고치나요? 네, 편두통이나 군발성 두통이나 둘 다 일단 당장 머리가 아플 때는 급성기 두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을 줄여주기 위한 급성기 약물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 오는 것 자체를 줄여주는 두통의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을 줄여주는 예방요법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예. 급성기 치료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진통제나 그것으로 듣지 않을 때는 편두통에 특이적으로 사용하는 트리탄 계열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들은 편두통 초반기에 발작기에 초반에 투여할수록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편두통의 예방 치료는 편두통의 발작 기간과 횟수를 감소시키고 통증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되게 아무한테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두통의 이제 빈도가 일주일에 4회 이상 많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통증이 한 달에 2차례, 2차례 이상 있다거나 혹은 두통으로 인해서 급성기 두통약을 과용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두통 약물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예. 두통 약물 예방 약물 치료로서 대표적인 것이 베타 차단제나 항뇌전증약,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비약물 치료로 보톡스 치료라든지 피하로 자가 주사하는 편통 특이 예방 주사도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네.
군발성 두통도 비슷하게 이제 급성기 치료랑 예방 치료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급성기 치료 특이한 것이 100% 산소 흡입을 하게 되면 이제 확 두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외에 편두통에서 언급한 트립탄 계열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편두통과 마찬가지로 예방요법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군발성 두통은 한 1년에 뭐 한 달 정도만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 예방요법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테로이드 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장기 예방요법으로는 이제 베라파밀 등의 칼슘 차단제나 항뇌전증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두통의 종류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해지는 거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최선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편두통, 군발성 두통이 이제 조금 중증 두통이기 때문에 주로 봤는데 이러한 또 말고 가장 흔한 긴장성 두통까지 모든 두통에 있어서 스트레스 완화, 수면요법, 운동요법이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편두통의 경우에는 특정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적포도주라든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인데 본인한테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고 이것을 회피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 군발성 두통의 경우에는 흡연자가 유의하게 많았고 소량의 음주로도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연 및 금주가 중요하겠습니다. 예. 보통 두통은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니까 간과하기 쉽지만 다른 큰 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조현지 교수와 함께 두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